어머님, 이제 오지 마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손주를 키워온 저에게 말입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서둘러 아들 집에 가서 손주 깨워서 밥 차려주고 유치원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고 두 내외 올 때까지 기다리며 저녁 먹이고 치우고 아이 씻겨 재우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필요 없다고 합니다. 손주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은 김영희 할머니의 사연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먼저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연 보내주신 할머니와 영상 제작하는 저희에게 따뜻한 격려와 큰 힘이 된답니다. 자, 그럼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71살 김영희입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요.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3년 전 어느 날 며느리 지연이가 전화를 했어요. 어머님, 이제 다시 직장에 다녀야 할 것 같아요. 민준이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손주잖아, 우리 핏줄이잖아. 우리 지연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일 다녀. 내가 잘 키워줄게.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뛰었어요. 손주를 키울 수 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남편 떠나고 난 뒤 오랫동안 혼자 사는 집이 너무 조용했거든요. 손주가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았어요. 첫날을 기억합니다. 새벽 4시부터 잠을 깨서 뒤척이다가 5시쯤 벌떡 일어났어요. 너무 설레어서 그런지 다시 잠이 오지 않더라고요. 오늘부터 민준이를 돌본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5시 반에 집을 나섰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1시간 후 아들 네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지연이가 문을 열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저 오늘 첫날이라 먼저 갈게요. 민준이 아직 자고 있어요. 예쁘게 꾸민 지연이는 가방을 들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저는 혼자 거실에 섰어요. 오늘따라 더 낯설게 느껴지는 공간. 조심스럽게 안방 문을 열었어요. 민준이가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이불 속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며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제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조심스럽게 다가가 민준이 이마를 쓰다듬었어요. 따뜻했습니다. 민준이가 눈을 떴어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습니다. 할머니, 응, 할머니야. 이제 할머니가 민준이랑 같이 있을 거야.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나 제 품에 쏙 안겼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민준이 밥을 차렸습니다. 계란 프라이를 부치고 김을 구워주고 숟가락에 하얀 밥을 떠서 뜨겁지 않게 호우시켜줬어요. 민준이가 밥 먹는 모습을 보며 저는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이거구나.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일찍 준비를 마쳐서인지 유치원 버스 타러 나갈 때까지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서 민준이와 놀아줬습니다. 블록을 쌓고 그림책을 읽어줬어요. 우리 준호 닮아서 어찌나 똘똘한지. 이야기도 참 예쁘게 잘 했어요.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또 와요. 응, 그럼. 이따가 할머니가 민준이 데리러 올게. 민준이가 활짝 웃으며 버스에 올랐어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어 줬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그날 오후 유치원 버스가 도착했을 때 민준이가 제일 먼저 뛰어내렸어요. 할머니, 민준이가 달려와 안겼습니다. 그 순간 혼자 살며 느꼈던 외로움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때문이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버스를 타고 아들네 집으로 갔어요. 민준이를 깨우고 밥을 먹이고 유치원 버스에 태웠습니다. 오후 2시에 민준이를 데리고 와서 간식을 주고 놀아주고 저녁을 준비했어요. 지연이와 아들이 퇴근하는 시간은 빠르면 저녁 7시. 그때까지 저녁 준비를 다 해놔야 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볶고 민준이 저녁까지 먹인 후에야 집으로 갈 수 있었어요. 그나마 둘 다 야근하는 날이면 연락도 없는 애들을 민준이랑 둘이서 하염없이 기다리곤 했어요. 그렇게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와서 집에 도착하면 온몸이 쑤셨습니다. 샤워할 기운도 없어서 소파에 그냥 누웠어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다가 잠이 들곤 했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쑥쑥 커가는 민준이가 있었으니까요. 민준이는 하루가 다르게 자랐습니다. 유치원 버스에서 늘 1등으로 내려서 내리자마자 제게 달려와 안겼습니다. 제가 만든 김밥을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했고 제 생일에 그림도 그려줬어요. 종이 한가운데 하트를 그리고 그 안에 할머니 사랑해요 라고 썼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액자에 넣어 집 거실에 걸어뒀어요. 매일 밤 그 그림을 보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유치원에서 가족 그림을 그려왔습니다. 종이 한가운데 아빠, 엄마 그리고 저를 그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가족이에요 하면서 민준이가 자랑스럽게 보여줬어요. 제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민준이에게 저는 가족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그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민준이가 가족 그림 그려왔는데 지연이가 좀 그러더라고요. 무슨 소리냐고 물었어요. 가족 그림에 엄마를 그렸대요. 지연이가 민준이한테 할머니는 우리 가족이 아니라고 다시 그리래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호야, 그럼 엄마는 뭐니? 엄마, 그게 지연이도 그냥 그런 얘기를 한 거지. 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액자에 걸어둔 민준이 그림을 보며 울었어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들 집에 새벽같이 출근하며 키워왔는데 엄마 아빠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함께 했는데 저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몇 달 후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는데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할머님, 민준이 어머니가 학원 알아보신대요. 다음 달부터 영어 유치원 보내신다고요.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지연이는 저한테 아무 말 안 했거든요.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지연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연아, 민준이 영어 유치원 보낸다면서? 네, 이제 영어 시작해야 할 나이라서요. 어머님도 힘드신 것 같고요. 아직 민준이한테 얘기 못해서 어머님께도 말씀 안 드렸어요. 힘든 게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알고 싶었습니다. 제가 키운 손주인데 아무리 제가 할머니고 아이에 대해 결정할 권리는 없다 해도 최소한 저도 알 권리는 있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 눈치를 봐야 했으니까요. 영어 유치원은 일반 유치원보다 멀었습니다. 차로 데려다 주지도 않아서 민준이를 데리러 가려면 버스를 2번 갈아타야 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추운 날씨에 버스 정류장에서 1시간씩 기다렸어요. 바람이 매서웠습니다. 손이 시려워서 호흡을며 주머니에 넣었다 뺐다 반복했어요. 하지만 민준이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민준이를 데리고 집에 오면 저녁 준비할 시간이 빠듯했어요. 서둘러 밥을 하고 반찬을 만들고 민준이한테 간식을 주면서 요리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그런데 할머니는 왜 우리 집에서 안 자고 가요? 친구들은 할머니랑 같이 산대요. 할머니도 우리 집에 살면 안 돼요. 할머니 집에 가지 말고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는 할머니가 자기와 함께 있어주길 바랐던 거예요. 같은 집에서 자고 아침에 같이 일어나고 그렇게 함께 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무리 늦은 시간에 와도 한 번도 묵어가라고 한 적이 없었거든요. 막차가 끊길 시간이 되면 아들이 차로 데려다 줬어요. 물론 평소에는 항상 저 혼자 버스를 타고 돌아가야 했죠. 민준아, 할머니 집이 있어서 거기서 자야 해. 할머니가 안 가면 그 집에는 사람이 없잖아. 그럼 할머니 집에 민준이도 갈래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았어요. 민준이 앞에서 울 수 없었습니다. 민준이는 엄마 아빠랑 있어야지. 할머니는 내일 또 올게. 민준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저는 그 손을 놓지 않고 싶었습니다. 영원히요. 하지만 밤 9시가 되면 저는 그 손을 놓고 집으로 가야 했어요. 시간이 흘러 이제 민준이가 7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초등학교 입학이 몇 달 앞으로 다가왔죠. 어느 날 저녁 지연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잠깐 통화할 수 있으세요?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래, 지연아. 무슨 일이니? 어머님, 민준이가 이제 몇 달 후면 초등학교 들어가잖아요. 학원을 좀 많이 보낼 거예요. 영어, 수학, 미술, 태권도까지요. 그래. 우리 민준이 잘 되려면 학원도 다녀야지. 그런데 지연이의 다음 말이 그래서요, 어머님. 이제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님은 이제 오지 않으셔도 돼요. 전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귓가에서 윙 소리가 났어요.
지연아. 그게 무슨 말이니? 민준이 학원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저희가 학원 버스로 보내고 집에서 바로 픽업할 거예요. 어머님,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으니까 이제 좀 쉬세요. 갑자기 쉬라고요?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들 집 가서 손주를 키워왔는데 이제 방해된다는 말이잖아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어머님, 민준이는 이제 다 컸어요. 친구들이랑 노는 게 더 좋을 나이예요. 어머님이 계속 오시면 민준이 학원 스케줄에 차질이 생겨요. 차질이라고요? 그동안 키워온 할머니가 이제는 차질이라고 합니다. 손에 힘이 풀렸어요. 전화기가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알았어. 알겠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억지로 입을 열어 말했어요. 그러자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저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가슴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쉬는데도 숨이 안 쉬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6시에 일어나 버스로 1시간씩 오가며 민준이를 돌봐온 시간들이 추운 겨울날 버스 정류장에서 손이 시려워 호흡을며 기다리던 시간이 민준이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씻기고 재우던 그 모든 시간이 한 통의 전화 통보로 그렇게 끝나는 거였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렇게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천장을 보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닦아도 계속 흘렀습니다. 저는 대체 뭐였을까요? 편리한 도구였을까요? 공짜 육아 도우미였을까요? 아니면 정말 가족이었을까요? 다음날 아침 눈을 떴는데 7시였습니다. 어머, 왜 이 시간까지 잔 거지? 순간 당황했어요. 민준이한테 가야 하는데 벌떡 일어나 옷을 입으려다가 멈칫했습니다. 아, 이제 안 가도 되는구나.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갈 곳이 없었습니다. 갑자기 해야 할 일이 없었어요. 민준이 밥을 차려주지 않아도 되고 유치원 버스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저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가슴이 텅 비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밝게 떠 있었는데 왠지 모르게 어둡게 느껴졌어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가 보였어요.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면서 민준이가 그려준 그림. 저는 천천히 액자를 떼어내 무릎에 올려놓았어요. 손으로 그림을 쓰다듬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도 사랑해. 혼잣말을 했어요. 그러다 문득 서랍이 떠올랐습니다. 일어나 안방으로 가서 서랍을 열었어요. 오래된 통장 2개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민준이를 위해 지난 7년간 꼬박꼬박 넣어둔 적금이었습니다. 매달 10만 원씩 7년 동안 빠짐없이 넣었어요. 생활비를 아껴서 가끔은 끼니를 걸으면서까지 모았습니다. 민준이 대학 갈 때 주려고요.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840만 원. 민준이 학비에 보태라고 모은 돈이었어요. 다른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건 남편이 제 명의로 남겨준 통장이었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남편이 병원 침대에 누운 채로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이거 당신 명의로 해놨어.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제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내가 당신 생각하면서 평생 모은 돈이야. 애들 주지 말고 당신이 꼭 필요할 때 써요. 혼자 남겨두고 가서 미안해.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저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습니다. 이 돈은 결국 아들한테, 손주한테 갈 거라고. 내가 쓸 일은 없을 거라고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저는 그 통장을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상속 절차를 밟을 때 아들은 이 통장을 몰랐습니다. 제 명의였으니까요. 저도 굳이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민준이한테 줄 거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통장을 보니까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당신이 힘들 때 쓰세요. 약속해요. 저는 통장을 꼭 쥐었습니다. 여보, 나 지금 힘들어요. 혼잣말이 울음으로 변했어요. 이제 할머니 필요 없대요. 차질이 생긴대요. 방해된대요. 나는, 걔들한테 나는 뭐였을까요? 통장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남편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여보. 이제는 나를 위해 써야 할 때인가 봐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은행에 갔어요. 적금을 해지하고 남편이 남긴 통장도 확인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어요. 어르신, 적금 해지하시는 거예요? 목돈으로 나가는데 괜찮으세요? 네, 이제 제가 쓸 거예요. 직원이 서류를 건넸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찾을 때 손이 떨렸어요. 854만 원, 7천만 원, 합쳐서 7,854만 원. 많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살아온 증거였고 남편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돈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민준이 적금 있잖아. 엄마가 민준이 태어났을 때부터 모으고 있는 거. 응, 알아요. 나중에 민준이 대학 갈 때 주려고 하신 거요. 그거 해지했어. 엄마가 쓸 거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그거 민준이 돈이잖아요. 민준이는 이제 할머니가 필요 없대. 차질이 생긴대. 방해된대. 그러니까 할머니 돈도 필요 없을 거야. 엄마, 그게 무슨... 지연이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아니, 필요 없다고 했지. 이제 오지 말라고 했어. 그리고 너희 아버지가 남겨주신 돈도 있어. 7천만 원. 이것도 엄마가 쓸 거야. 엄마, 그게 뭐예요? 아빠가 남긴 돈이요? 그런 돈이 있었어요? 응. 엄마 명의로 돼 있어서 너는 몰랐지. 너한테 줄까도 생각했는데 아빠가 엄마한테 쓰라고 남긴 거야. 엄마, 그래도 그건 가족 돈이잖아요. 가족? 민준이 그림에 할머니 그렸을 때 가족 아니라며 다시 그리라며.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아직 늦지 않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시원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지 않았어요. 7시 반까지 푹 잤습니다. 일어나서 커피 한 잔 마시며 창밖을 봤어요. 햇살이 이렇게 따뜻했나 싶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인지 여유로운 아침이요. 해 뜨기 전부터 다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됐습니다. 버스 시간 걱정하며 종종 거리지 않아도 됐어요. 창밖을 보니 사람들이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강아지를 데리고 나온 사람, 조깅하는 사람,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 저도 저렇게 살 수 있을까요? 그날 동네 복지관에 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안내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앉아 있었어요. 어르신 처음 오셨어요? 네, 프로그램 신청하려고요. 어떤 프로그램 원하세요? 요가, 댄스, 노래교실, 서예. 요가요. 요가하고 싶어요. 등록을 마치고 나오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70이 넘어서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한다는 게 설레었어요. 첫 요가 수업 날이었습니다. 복지관 3층 강당으로 올라가니 이미 여러 할머니들이 앉아 계셨어요. 다들 저를 보며 웃어주셨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여기 앉으세요. 2살 많아 보이는 밝은 인상의 여자분이 옆자리를 권했어요. 처음엔 몸이 뻣뻣했습니다. 팔도 잘 안 올라가고 다리도 잘 안 펴졌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괜찮아요, 어르신. 천천히 하시면 돼요. 조금씩 나아질 거예요. 일주일쯤 지나니까 조금씩 나아졌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할머니들과 차를 마셨어요. 복지관 1층 카페테리아에서요. 다들 비슷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김할머니는 손주 셋을 키워줬는데 이제 연락도 안 온대요. 이 할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집까지 사줬는데 명절에도 안 부른대요. 박 할머니는 며느리한테 밥도 못 얻어먹고 혼자 라면 끓여 먹는데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비슷한 아픔이 있구나. 김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주며 말했어요. 영희 씨, 이제 우리 인생 삽시다. 자식들은 자식 인생 사는데 우리도 우리 인생 살아야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요. 이제 제 인생을 살아야죠. 월요일 아침 요가 수업을 들으러 나가려던 참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민준이가 할머니 보고 싶대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사실 민준이가 너무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 민준이가. 엄마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될까요? 민준이가 계속 할머니 찾아요. 눈을 감았습니다. 민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작고 따뜻한 손이 생각났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호야, 민준이한테 전해줘. 할머니도 민준이 보고 싶다고. 정말 많이 보고 싶다고. 하지만 이제 할머니는 할머니 인생을 살아야 한다고.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심했어요. 그래, 알아. 하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행복합니다. 아침 7시 반에 일어나 천천히 커피를 마시고 요가 수업에 갑니다. 친구들과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산책을 하거나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어요. 저녁엔 집에서 드라마를 보거나 뜨개질을 합니다.
평범한 일상이지만 이게 제 인생입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는 제 시간입니다. 오늘 김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결국 당신의 인생을 되찾으신 영희 할머니.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70이 넘어도 80이 넘어도 우리의 인생을 되찾을 수 있어요. 영희 할머니는 지금도 요가를 하고 친구들과 차를 마시고 봉사활동을 하며 살고 계십니다. 민준이와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나눈다고 하네요. 예전처럼 매일 보지는 않지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습니다. 다만 이제는 각자의 인생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조그마한 아이도 할머니의 그 마음을 충분히 느끼고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고요. 오늘 이야기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은혜 여사의 인생 상담소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보내주신 사연은 이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색하여 소개해드립니다. 인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나눌 때 더 따뜻해집니다. 마음 편히 털어놓고 나누고 오늘도 마음 편히 쉬어가세요. 감사합니다.